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 병, 이 병이 있는 분들이 잘 없는데요. 듀피트렌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피트렌 병은요, 이 5개 손가락에 모두 올 수 있지만 이 4번째, 5번째 손가락이 점점점 이렇게 굽어지는 병입니다. 심해지면 이렇게까지 굽어져서 손가락을 펼 수가 없는 병입니다. 이 병은 우리나라에는 약간 희귀병이에요. 완전히 희귀병은 아니고 한 0.3%, 0.1%이 정도의 분들이 듀피트렌에 걸려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게 외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 특히 북유럽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60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성인 남자의 30%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3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죠? 점점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펼 수가 없게 되고, 어떻게 해도 펼 수가 없어요. 이걸 아무리 힘을 줘도 걸려서 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방아쇠 손가락하고는 약간 다른 병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방아쇠 손가락은 힘줄이 이렇게 딱 당겨져서 힘줄을 감싸고 있는 인대에 딱 끼이는 증상인데, 이 듀피트렌 병은 힘줄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관절에도 아무 이상이 없고 이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피부라고 볼 수도 있는 이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조직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짧아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구부러져서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지고요. 초기에는 약간 여기 손바닥 여기쯤에 동그란 무슨 혹 같은 게 길쭉하게 나서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19세기 프랑스 의사 듀피트렌이라는 분이 이거를 정립했다고 그래서 듀피트렌 병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듀피트렌 병의 발생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고요. 그냥 유전적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유럽에서는 이게 뭐 30%가 걸린다는데, 남자 중에 우리나라에는 뭐 0.1, 뭐 0.3%그 정도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발병을 잘 하고, 굳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요인들을 굳이 알 필요 없지만 추가 요인을 말씀드리면 흡연, 그리고 과도한 알코올 섭취, 당뇨병, 간 기능 이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빈도가 굉장히 낮아서 잘 모르는 의사분들도 많고, 저도 몇 년 전까지는 몰랐던 병입니다. 세 번째, 주요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정리해 드리는 거죠. 손바닥에 작은 혹 같은 게 났다가 그 혹이 점점 더 두꺼워지면서 피부가 자꾸 당기고, 손가락이 움직이긴 움직입니다. 이게 딸깍거리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피부가 당겨서 못 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걸 억지로 이렇게 펴면 피부가 자꾸 갈라지고, 또 구부러지면 또 펴면 아프기만 하고 사실 펴지진 않습니다. 이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이 조직이 근막이라는 건데, 이 근막이 힘줄하고 똑같아서 힘으로 펴지지 않고 힘으로 당기게 되면은 끊어질 수는 있죠. 근데 끊어지려면 손가락에 무리가 많이 가서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술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요, 손을 이렇게 그냥 구부려서, 약간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점점 구부러져서 이렇게 손바닥에 닿는 형태가 돼서 이 상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손가락 안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는 하기 힘든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세수를 못 합니다. 세수를 못 하고, 장갑을 못 끼고, 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손바닥에 뭘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구를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기구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펼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에 오는 경우는 여기만 이렇게 와서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니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오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두 손가락을 그냥 포기하고, 세수하기 포기하고, 이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엄지손가락이 안 벌어지면 뭘 잡을 수가 없어요. 요거밖에 안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 자체를 못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여태껏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잘 모르는 병해서 대학병원에서만 주로 보고 했는데, 듀피트렌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아, 이게 내가 이런 병 같아 그러면은 병원 가서 진단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듀피트렌 병의 진단 방법은요, 그냥 환자가 언제부터 구부러졌는지, 그리고 만져보면 바로 압니다. 왜냐면 이게 힘줄인지, 힘줄 위에 피부 바로 밑에 있는 그 근막 그런 건지 바로 알기 때문에 그렇죠. 놔두면은 손가락에 그런 여러 가지 기형들이 생기고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엑스레이와 MRI는 약간 보조적인 그런 검사가 되겠고요. 초음파가 좀 도움이 되긴 하는데 만져보면 진단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야 되는 경우는 수술을 할 때 수술을 위해서 보조적인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근막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 진단 자체는 그냥 진찰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치료 방법에 관한 건데요. 초기의 경우, 그리고 뭐 경미한 경우,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동으로 그냥 이렇게 스트레칭으로 조금씩 펴줘서, 그냥 구부러지면 좀 펴주고, 구부러지면 좀 스트레칭에 좀 펴주고, 이런 걸로 좀 버텨볼 수가 있고요. 초기에 손바닥에 약간 혹 같은 게 있다면, 이것이 듀피트렌 병이 맞다면 여기에 대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주변의 조직을 부종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지만 주변 조직을 녹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녹이는 효과를 이용해서 듀피트렌 병의 진행을 좀 늦출 수가 있습니다. 많이 진행된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된 경우에는 절대로 뭘로 펼 수가 없어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손바닥을 절개해서 그 자꾸 두꺼워지고 짧아지는 그 근막이라는 것이 섬유 조직이에요. 실 같은 거예요. 실이 얇았다가 실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당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이 근막을 조금만 절개하고 끊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근막 두꺼워진 것 자체를 다 드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이 있는데, 절개만 해주는 것은 회복이 빠르지만 재발이 더 잘 되고, 그리고 완전히 드러내는 것은 재발은 덜 되지만 손에 심각한 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 수술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절개를 하는 거나 드러내는 거나 둘 다 손바닥을 많이 째야 되거든요. 손바닥을 많이 절개를 할 경우에 그때는 손에 있는 신경이나 힘줄이나 그런 여러 가지 주변 조직들이 다 늘어붙어요. 여기를 수술하게 되면 이렇게 쭉 째거든요. 여기까지. 아니, 똑바로 째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째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많이 안에서 흉이 지고 늘어붙기 때문에 유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1차 수술에서는 이렇게 구부러진 손가락을 좀 펴줬다 하더라도 만약에 재발한다고 하면, 다시 구부러진다, 재발한다고 하면 재수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손바닥이 다 들어붙어서 신경이나 혈관이 다 이렇게 한 대로 엉겨 붙어서 어디가 혈관이고 어디가 신경인지 알기가 어려워서 두 번째 수술은 매우 어려워요. 두 번째 수술에서 아주 특이한 합병증이 있는데, 할 때마다 합병증이 올라갑니다. 첫 번째 수술에서는 신경을 다칠 확률이 뭐 1%, 아무리 많아도 3%밖에 안 돼요. 절개하고 수술을 해도. 근데 두 번째 수술할 때 그때는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10%에서 3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합병증이 있는데, 두 번째 수술을 할 때 이 손가락을 다시 펴잖아요. 수술하고.
근데 손가락을 절단할 가능성이 10%나 됩니다. 무려. 두 번째 수술 생각하면 절개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당장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럼 수술 말고 수술하고 비슷한 좋은 방법은 없냐,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이 없냐. 예, 요즘 방법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사로 이 근막을 녹이는 방법, 그리고 주사 바늘로 그 두꺼워진 근막을 톡톡톡톡 끊어주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절개 수술보다는 녹이든지 아니면 그것만 바늘로 끊어주든지 하는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키나이프로도 충분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바늘로 하는, 절개 없이 하는 그 시술을 하키나이프에 접목을 해서 하키나이프로 하는 경피적 시술을 해봤습니다. 절개 없이 바늘 같은 걸로만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너무 좋고 해서 앞으로 그 듀피트레는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절개 수술을 해도 재발률이 40%에서 60%, 적게는 20%에서 40%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절개 수술을 하지 않아도 재발률이 뭐 10%에서 20%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보편적인 상식 그리고 보편적인 데이터로는 아무래도 절개 수술을 하고 다 드러낸 방법이 재발이 적다고 하는데, 그 적은 수준이 한 20%에서 40%입니다. 많은 수준은 40%에서 60%예요. 재발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듀피트렌 병은 다 드러내도 재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맞고, 재발을 했을 때의 대처를 생각한다면 절개 수술보다는 바늘로 하는 그 근막 절개술이나 아니면 하키나이프라는 근막 절개술, 그리고 부분 근막 절개술이라고 해서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나온 약물로 하는 그런 방법도 약물로 근막을 녹이는 방법도 있는데, 그 약물은 아직 국내 시판 허가가 나질 않아서 미국과 유럽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듀피트렌 병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털보이사였습니다.